5월 5일 민중민주당 미국 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3월호 생산 특집 정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 12쪽입니다. 탄핵은 부결됐으나 위기는 계속된다. 2월 5일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했다. 탄핵안은 2분의 3인, 3분의 2인 67석을 얻어야 가결된다.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모두 무죄 선언됐다. 공화당에선 롬니 상원 의원만이 권력 남용 혐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9년 12월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상원으로 넘겨진 이후 마지막 고비는 1월 31일 새 증인, 추가 증거 채택에 대한 결의였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의 여부에 대한 이 결의는 민주당 측이 공화당 2명의 이탈표까지 조직했지만 추가 2표를 얻지 못하며 극적으로 부결됐다. 1월 26일 뉴욕타임즈가 3월경 출판될 볼턴의 책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볼턴의 증언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1월 29일 CNN은 미 국가안보회의가 볼턴의 원고에 대해 심각한 양의 비밀 정보가 포함됐다며 기밀 정보의 삭제 없이 출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전 현직 관료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책을 절간할 경우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보내 사전에 검토받아야 하는데 볼턴의 책은 공개가 거부된 것이다. 결국 볼턴의 증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2월 5일 마침내 상원 탄핵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다. 그 전날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펠로시 의장의 악수를 거부했고 펠로시는 트럼프의 연설 직후 그 연설문을 갈기갈기 찢었다. 왜 그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펠로시는 이게 그중 가장 예의 바른 대응이었다고 답했다. 트럼프와 펠로시의 유치한 행동들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미 정치를 더욱 쇼로 만들었고 트럼프가 이슈와 트러블을 만들어내지 않는 날은 더욱 드물게 됐다. 탄핵 과정에 트럼프는 오히려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체제, 양당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인정하기 슬프지만 의회는 기관으로서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스캔들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러시아 게이트든 우크라이나 게이트든 모두 여전히 트럼프를 겨눈 비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증인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런 상황은 오는 11월 대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목을 재는 보이지 않는 손은 풀리지 않았다. 미 대선 트럼프의 엔터테인먼트 쇼로 2월 3일 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첫 지역인 아이오와에서 부티 지지 전 시장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생겼다. 2위는 0.1% 차이로 샌더스 상원 의원이 차지했다. 미 민주당의 첫 대선 경선은 결과 발표가 사흘 만에 이뤄지면서 이른바 개표 참사라며 유력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경선 방식은 당원 대회, 현장 거수를 통한 코커스 방식과 비밀 투표에 의한 예비 선거 방식의 프라이머리가 있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에서는 코커스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기 집권 기간에 아이오와의 투표 방식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라고 비아냥거렸다. 아이오와주 경선은 1, 2차 투표, 컷오프 방식 등 복잡한 선거 방식이 앱의 기술적 오류와 함께 집계 오류, 재집계라는 참사를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각 주에서 당내 경선을 치르고 그렇게 당선된 각 당의 후보자가 대선 본선에 진출해 최종 대결을 하게 된다. 대선 경선 방식은 주 법에 의해 결정된다. 코커스 방식은 당원 대회를 열고 대회에서 해당 주의 자기 당 후보를 결정한다. 프라이머리 방식은 주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선거 방식으로 이 투표에는 비당원도 참여할 수 있다. 상대당 후보의 지지자가 자기 후보에게 유리한 후보를 밀어주는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비당원들의 투표 참여로 본선 경쟁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다. 대의원단을 선출하는 경선 과정은 11월 대선 본선에 앞서 2월에서 6월 치러진다. 본선은 선거인단 선출로 진행된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만 득표율대로 선거인단을 나누고 그 외 주들은 모두 승자 독시 방식으로 이긴 당이 선거인단 전원을 차지한다. 문제는 트럼프를 이길 만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2월 11일 두 번째 경선 지역인 뉴햄프셔의 프라이머리에서는 샌더스가 1~2%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의 경선에서 22%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하면 겨우 이겼다. 부티 지지는 2위를 차지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이오와의 첫 승리가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클로버샤 상원 의원이 3위로 올라가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위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슈퍼 화요일부터 경선에 참여한다. 현재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9명이지만 그 어떤 후보도 트럼프와의 경쟁이 되지 않는다. 샌더스는 민주당 내에서 급진 좌파로 불리며 경계 대상이다. 부티 지지도 전반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다. 블룸버그는 본선 경제력보다 예선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다. 바이든도 경쟁에 밀리면서 자금력도 부족해 선거를 완주할 수 있을지 의심받고 있다. 현지 대통령이 출마하는 경우 그 당에서는 관례적으로 경쟁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고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화당에서 웰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출마해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매우 미약한 후보다. 민주당에 강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극복한 트럼프가 공고한 당내 기반과 안정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재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민주당은 경선이 개표 참사로 이어지면서 더 참담해졌다. 갈수록 미 대선은 트럼프의 엔터테인먼트 쇼로 가고 있고 탄핵쇼는 복선이 깔린 극적인 에피소드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방북이 멀지 않았다.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솔레이마니 꾸드스 군 총사령관을 폭살했다.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미남 특전사 대원들이 북기지를 습격하고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군사기지에서 실시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는 북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으로 긴장되던 시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의 핵심 군부 요인이 무인기에 의해 암살됐고 그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남보수 언론에서는 주남미군의 무인 공격기에 대해 해설했다. 1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인 빌료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12월 말 전원회의 이후 지금까지
현지 지도로는 유일한 공개 활동이다. 1월 18일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안보 관련 강연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신형 미사일과 새로운 능력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북미는 2017년 군사적 공세를 충분히 겪고 2018년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대화에 나섰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와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있었고 북은 새로운 길로의 진입을 연말 시한을 지나 상원 탄핵까지 유보한 듯 보인다. 트럼프가 2월 5일 미 상원 포결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자 북미 대화에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으나 2월 10일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고위급 고문들에게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때도 그랬듯이 북미 관계는 겉으로는 언급한 말과 실제 진행은 정반대대로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제 트럼프는 최근 당시처럼 친서를 보냈다. 오히려 역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징후로 읽힐 수도 있다. 2월 11일 미 백악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예정된 일정은 없다. 추가 정상회담은 적절한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5일 오브라이언은 한 행사의 초청 연설에서 국내 정치와 상관없이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보도했다. 2018년 8월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된 비건이 국무부 장관으로 승진하면서 그 전부터 북담당부 차관보로 활동해온 웡대 북특별부 대표가 비핵화 워킹그룹에 나서고 있다. 2월 11일 백악관은 웡을 유엔 특별정무차석 대사로 지명했다. 최근 북담당 관료들의 인사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익힐 수 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월 13일 강연에서 북이 가진 무기 시스템은 실질적 위험이 된다. 미국은 북의 안보 위험이 되지 않는다며 북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의 입장은 대선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했다. 북인터넷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월 10일 우리가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미국의 강도적 행태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는 판단과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이 12월 전원회의 보고에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 발사 시험과 충격적인 실제 행동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달려있다. 북미 관계 개선 없이 남북 관계 개선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전원회의 보고문을 신년사로 대신했다. 그리고 보고문은 당원들과 북인민들에게 현 정세와 당면 과제를 해설하는 데 집중됐고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은 생략됐다. 북은 매년 1월 말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전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없어졌다.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마저 외무상으로 보직 이동했고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실까지 더해져 남북관계는 비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된다. 1월 30일 북은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남측 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했고 이날 남측 인원들은 사무소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철수했다. 1월 31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1월 30일 23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 평양 간 직통 전화를 통해 북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북은
2월까지 금강산 시설 철거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개별 관광 등을 통해서라도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북미 협상까지 추동해내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북은 이에 대해서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정부는 북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만들겠다며 북 개별 관광 등을 남북 협력 사업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잇따라 방미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의용의 방미 의제는 이 하나의 사안만으로 물론 아닐 것이다. 2월 10일 지난해 11월 말 미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만남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 대표와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의 만남이 있었다. 남 외교부 측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협력 사업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월 14일부터 16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서 참석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20년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지하다시피 문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총선을 앞두고 사활적인 과제다. 북미 관계 개선 없이 남북관계 개선 없다는 데 대해 북과 남의 견해 차이도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총선, 평화 통일 정세가 승패 가를 듯.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2개월 남은 총선만큼 중요한 일정은 없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이후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레임덕 상태가 될 것이다. 촛불항쟁으로 세워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선거다. 마찬가지로 이명박근혜 정권 세력의 운명도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개별 의원들의 당락과 정당들의 의석수를 넘어 개혁 정치 세력과 수구 정치 세력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활적인 정치적 계기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징 4.0 등 원내 정당과 각 당의 황교안, 하태경, 이현주 등은 2월 1일 통합신당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하고 1월 3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2월 14일 통합신당 준비위 회의에 앞서 장기표 공동위원장을 비롯 시민사회 단체들은 통합신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며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당 준비위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결정하고 통합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희룡, 이준석 등 4명의 최고위원을 추가하는 식으로 새 지도부를 구상하기로 했다. 한편 2월 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 민의를 왜곡하는 후한무치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교안은 헌정을 유린한 불법 선거 개혁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고 주장했다. 2월 9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개최됐으나 국민당 명시 상임위 선관위에서 불어대 2월 14일 최종적으로 당명을 선관위에서 허용한 국민의당으로 확정했다. 애초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사용 불허 판정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통치위 논의에서는 2월 14일, 2월 17일 각 당 최고위원 등의 추인을 통해 합당을 완료하기로 하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정했다. 합의안은 손학규 대표와 정동연 대표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는 호남당은 안 된다며 3당선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통충위는 3당의 1차 통합 후 청년 미래세대 소상공인 세력과의 2차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당은 모두 옛 국민의당 계열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3당이 통합할 경우 총 28석을 확보하고 안철수계 7명이 빠지더라도 21명으로 원내 제3당이 된다. 문정부와 민주당은 강력한 검찰 개혁을 통해 총선 이후 본격화돼야 할 민주개혁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뿌리 깊은 수구학회 세력의 청사는 평화와 통일의 전제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의 현시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월 12일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1월 고용 동향 보고는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 고용률이 떨어져 정부는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경제 민생은 당장 문 정부에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2월 12일 외교부가 이래 조속한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언제든 제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 협력을 접근 추진하는 안을 남북관계 독자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평화 통일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남 합동 북침 전쟁 연습 연기하나.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월 2일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 예고하에 남과의 군사연습 재개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김정은의 다음 행동에 따라 우리가 검토할 무언가라고 답하고 외교를 위한 문을 열어두길 원했기 때문에 연습을 축소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남 국방당국은 북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예정된 미남 연합 공중연습을 연기했다. 그 전날인 1월 1일 볼턴은 트위터로 미남 합동 군사연습 재개로 북에 대응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말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어야 한다며 볼턴을 강하게 비난했다. 1월 초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은 트럼프와 민주당도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1월 21일 남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올해 3월 예정된 미남 합동 군사연습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계룡대 6회 공군의 지휘본부에서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았다. 1월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습은 본 연습의 예비령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한 후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제 병력,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워게임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도 북은 이른바 동맹 19-2라 불린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맹비난했고 6월 30일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얻은 북미 정상회담의 추동력은 실종됐다. 최근 미 단검여단이 남해 순환 배치됐고 사드 재배치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남보수 세력에게 미남 동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을 무력 도발해로 이끄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남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미남합동 군사연습을 찬물을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만큼 문 정부가 미와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자체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27일 국방부 장관은 1일 남조선군의 하다란 지휘서신이라는 데서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한 철통 같은 영합 방위 태세 유지에 대해 떠들어댔다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밀 유도 무기 확보와 새로운 전투기, 미사일 개발 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을 것이라 결정했으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도입을 계속 강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북이 새로운 길로의 진입을 계속 시사하는 때에 미남 합동 부침 전쟁 연습이 벌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쟁 전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북미 관계 개선과 함께 군사 연습과 관련한 문 정부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민중민주당 백악관앞 시위 총 1000일, 소녀상 농성 1500일. 민중민주당과 반미 투보는 2월 1일 미군 유지비 증액 반대, 해리스 추방, 비핵화 워킹그룹 해체, 미군 철거 집회에서 해리스 주남 미 대사의 망언을 엄중히 규탄했다. 2월 8일 미군 유지비 증액 반대, 미군 철거, 북침 전쟁 연습 완전 중단 집회 행진에 이어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의 워킹 그룹을 통한 내정 간섭 행위에 분노하며 2월 11일 트럼프 정부 내정 간섭 중단, 비핵화 워킹 그룹 해체, 미군 철거 집회를 개최했다. 실업 유니온 영세 유니온과 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 본관 앞 삼성 재벌규탄 수요 집회와 서울시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장기투쟁 사업장의 수요 투쟁에 꾸준히 연대했다. 삼성 노조와 시그네틱스 지회, 풍산 마이크로텍 노조와 콜트아키 지회 등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강고하고 완강한 투쟁에 민중민주당과 실업유니온, 영세유니온은 일관되게 적극 연대하고 있다. 2월 6일 전총은 세 번째 논평, 노동자 무급휴직을 겁박하며 유지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를 발표하며 우리 노동자의 이름으로 미군 철거를 주창했다.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던 민중민주당 대표단은 1월 서울에서 가진 2차례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 보고회를 열고 있다. 보고회는 주로 지역의 노조, 농민의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과 침략 위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마두로 정권과 민중들에 대한 민중민주당과 우리 민중의 국제주의적 연대에 정신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보고회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민중중심 정책들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1월 30일 미국 평화원정단의 백악관 앞 평화시위가 총 1000일을 맞이했다. 그 즈음에 트럼프 정부는 미군을 철거하라 백악관 앞 평화시위 총 1000일의 즈음에 성명을 발표했다. 처음 미 원정을 시작했던 2015년 16년 이래 지난 5년여간 총 1000일 넘게 미 백악관 앞 시위를 전개하는 것은 미 원정 투쟁사를 넘어 해외 원정 투쟁사의 길이 빛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2월 6일 반일 행동도 소녀상 농성 1500일을 맞았다. 2015년 11월 28일 이래 지금까지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와 일 정부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며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온 강고한 나날이었다. 민중민주당의 자주, 평화와 민중민주를 향한 정의의 투쟁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5월 5일 항쟁의 기관차 2020년 3월호 생산의 정세 부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정세 속에서도 결국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 민중민주당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정세에도 결국 우리 민중이 승리한다는 그 사실만은, 그 진실만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더욱 가열차게 투쟁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